오늘 스타벅스에서는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고종 황제 밀사, 호머 홀버트를 조명해보는 뜻깊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화제의 책 파란 눈의 한국권 헐버트를 쓰신 유리치 투자자문 김동진 회장님 이 자리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호머 헐버트 파란 눈의 한국권 헐버트 정말 저도 감동 깊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읽은 분마다 그런 어떤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음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이 나가고 난 뒤에 뭐 70 넘으신 그런 할머님들에서부터 예. 또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예.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런 분이 다 있었느냐.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저술 목적 중에 하나가 헐버트 박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 또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재조명해보자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예. 한편으로 마음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국제금융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헐버트 연구자가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적에 헐버트 박사가 쓰신 책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있어요. 그게 예. 이제 영어로는 The Passing of Korea라는 책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The Passing of Korea라는 책의 영어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영문학자들이 보시기에는 한국을 쳐다보기, 한국을 훑어보기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또 역사학자들이 보시기에는 한국의 멸망 뭐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 영어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나 둘씩 읽다 보니까 어떻게 외국인이 한국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예. 그다음에 또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라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한민족을 남다르게 아주 이상적인 합리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저를 매료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또 제가 그 국제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뉴욕에 잠깐 근무를 했는데 그때 예. 이분의 그 손자를 제가 국적으로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게 돼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예. 예. 이제 그게 제가 사실 미국 이제 케미칼 뱅크라는 은행에 다녔어요. 예. 근데 그분도 그 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손자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의 어떤 편지 한 장을 새롭게 발견해 가지고 예. 그거를 번역해야 할 한국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케미칼 뱅크라는 곳에 코리아 데스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우연히 코리아 데스크에 있는 사람은 한국말을 할 줄 알겠지 하고 예.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감사라는 직책에 있었는데 예. 제가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뭐 잘못했나 하고.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편지 한국말로 된 서간문을 내놔서 예. 거기서 제가 뭐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지금 꿈에 그렸던 분이 여기 손자가 지금 여기 있다니 이게 정말 어안이 저는 너무 놀랐죠. 그때. 그렇겠네요. 예. 네네. 네. 시청자분들은 대체 호머 헐버트 박사가 대체 어떤 분일까? 그러길래 이렇게 책이 나오고 할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교육자, 독립운동가, 한글학자, 뭐 역사학자 아마 한 몇 가지의 어떤 그 수식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헐버트 박사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한말 이제 일제 시대를 일제 강점기를 맞기 직전에 이분의 명성은 우리나라 전국에 떨쳐 있었습니다. 예. 지성인들에서부터 서민들까지도 예. 이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 이후로 이제 일본 박해로 해서 한국에 이제 못 오시게 되면서 이분이 잊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1949년 이분이 서울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적에는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그 뒤로 역사 연구가들에 의해서는 이제 연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안 된 이유는 첫째는 아마 이분이 이 자료나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외국어로 되어 있고 예. 많은 부분이 그래서 역사 연구가들이 우선 쉬운 것부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연히 밀렸을 수가 있고 우선순위에서 예. 밀렸을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또 이제 이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중근 의사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이런 분들을 예. 하다 보니까 조명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잊혀지고 예. 또 하나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건 뭐 개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들은 이름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왜 그러냐? 그분들은 사립학교를 남기셨기 때문에 예. 사립학교 자체에서 연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계속 또 관련된 전기도 가능하고.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헐버트 박사는 처음에 우리나라 국립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예, 예. 또 국립학교가 또 없어지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학교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전신인 당시에 이제 관립중학교에 계셨는데 예. 이게 공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승이 안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분의 예, 정신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좀 아. 덜 알려졌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데 업적에서는 이렇게 누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다들 언더우드 같은 훌륭한 분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헐버트 박사를 능가할 분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저희들 처음 기념사회 설립하면서 이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일본에 대한 알맞은 대우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게 뭐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독립운동가로 할까 뭐 위대한 교육자로 할까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거는 물론 예. 한국인들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분은 진짜 외국인이지만은 한민족의 그 진수를 이해하면서 한민족을 사랑하고 맞습니다. 또 그게 예, 이제 예. 업적으로 또 평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업적을 이렇게 따져봤을 적에 뭐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울로 재고 이럴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남는 그 업적이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큰 업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파란 눈의 한국콘 헐버트 정말로 요즘 이제 화제의 책인데요. 헐버트 박사가 어떻게 해서 한국하고 인연을 맨 처음 맺게 됩니까? 예. 예. 그것도 정말 한국과의 정말 그 질긴 인연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1882년에 조미수호 통성제약을 처음 체결하고 예. 근데 1883년에 이제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그 민영익이 돌아와서 고종 황제께 우리도 서양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신식 교육기관을 두어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유경공원이라고 그때 붙이게 됩니다. 예. 예, 그 유경공원을 만들자. 이제 예. 이렇게 돼서 1884년에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서울에 나와 있는 공사관이 나름대로 많이 도움을 줬어요. 예. 도움을 줘서 이제 미국 공사관에서 그럼 선생은 미국에서 오는 게 좋겠다. 왜냐면 서울에서는 뭐 아무도 신식 교육기관에 그렇죠. 대해서 예. 아는 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이 Commissioner of Education 그래서 교육위원장 말하자면 미국의 문교부 같은 이제 예, 교육과학부 예. 같은 예. 그런 부서의 장이 헐버트 박사의 아버지의 대학 동창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아들이 세 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중에서 한 명 좀 한국에 좀 보내자, 조선에 좀 예, 보내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큰 형은 제일 큰 아들은 자기는 다른 할 일이 있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 예. 둘째 아들이 이제 이분이 예. 그 얘기를 코리아라는 이름을 딱 듣자 이건 뭔가 이 나한테 무슨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예. 그런 길이 찾아왔다 이렇게 예, 느끼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이분이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많이 매우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 중에서도 지리에 대해서 세계 지리에 대해서 아주 예. 해박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반도를 그릴 줄 알고 아.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았답니다. 아, 학교. 대단하셨네요. 예, 학생 예, 시절에. 예. 그런데 그 코리아에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선뜻 내가 가겠다고 해서 예. 그 이제 유경공원 교사로 이제 선발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갑신정변이 그때 이제 1884년 12월에 일어나니까 이 계획이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이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 3명을 미국에서 뽑아놨는데 선생 3명 다른 2명은 안 간다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헐버트 박사만은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그때부터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미국에서.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갑신정변 이후에 전국이 안정이 되니까 1886년에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유경공원을 하니까 아, 와라. 예. 그래서 이제 유경공원 교사로 오시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 그렇게 왔네요. 그러시죠. 그걸 비유한다면은 예를 들면 동남아에 네네. 태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캄보디아하고 라오스가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생각에 보면 그 정도 되는 나라였을 것 같거든요. 베트남이나 태국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이 중국이나 일본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름 없는 나라를 뭔가 운명적 만남으로 이제 생각해서 오셨는데 제물포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아시아에 오는 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또 부산포구를 거쳐서 제물포에 이렇게 오시게 되죠.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양식 학교가 어디가 제일 먼저냐 하는 데는 이제 그 전에 원산의 원산 학사라는 것도 있었고 또 아펜젤라가 세운 배제 학당이 1885년에 설립이 됐고 또 이화 학당이 1886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런 학교는 좀 학생 수가 적고 배제 학당은 2명으로 시작하고 또 이화 학당은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는 1886년에 세워진 유경공원은 고종 황제께서 나라의 동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진짜 어떤 유수한 그 서양 교육기관을 만들자라고 그래서 그 학교의 틀을 미국 선생 그때 이제 헐버트 박사를 비롯해서 2명이 더 옵니다. 예, 2명이 더 와서 3명이 이제 맡아보시는데 어떤 미국의 육사 그러니까 미국 제도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미국에서 하는 대로 좀 이렇게 해달라.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닮아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기숙사에 머물러야 되며 그러니까 이제 헐버트 박사 글에는 바락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정동 그 근방에 어떤 가건물 뭐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빌딩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요. 그런 데서 자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정말 나라의 동량을 길러나기 위한 학교로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학교의 틀을 만드신 거죠. 헐버트 박사는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보스턴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립학교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거를 상당히 연구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남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시면서 또 교재도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미리 굉장히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경공 공원에서 가르치시면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교과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순한글로 만든 최초의 교과서. 그걸 만드시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재밌는 얘기 한마디 드리면은 그 학생이 3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전부 과거에 급제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반집 자제해서 특별히 뽑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완용이라는 학생이 그 학생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버트 박사가 1907년에 이제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나서 뉴욕 타임스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완용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표시를 대역적이라고 분노를 표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완용이는 1년 만에 회화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매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보였는데 변절을 이렇게 하더라.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정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이 3인 필지라고 그런데 우선 제목 자체가
이제 한문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선비사자, 백성민자, 반드필자, 알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3인은 일반 백성은 예, 예. 이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책 예. 내용을 보면은 그 세계 지리도 이렇게 예, 예. 있고 예. 색연필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칠했다고 그래요. 직접. 색깔을 그러면은 그 색깔을 집어넣었답니다. 아, 직접? 예, 예, 직접 예. 그려서 본인이.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 대목이 예, 예.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덴마크 나라다. 그러면 덴마크는 어떤 나라며 아, 예. 뭐 이런 그 각국의 설명이 다 돼 있고 또 천체, 우주, 이제 세계 지리, 뭐 군사, 문화 예, 예. 이런 게 이제 총태된 사회 지리 총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그렇네요. 쓴 최초의 예, 예. 교과서이자 예. 또 한글로 된 교과서입니다. 최초가 또 한글이라는 게 또 값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서문이 나와 있는데 예, 예. 이 서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이분이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무릇 세계인이 되려면은 국제 무대에서 앞으로 활동을 하면은 이런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당신들이 나가서 활동한다. 예. 그런 뜻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한글이 정말 알기 편하고 쉬운 글자임에도 뭐 오히려 업수이 여기면서 이 요긴한 줄도 모른다. 이거는 중국 글자만 이렇게 한국 예. 관리들이 찾는다면서 예. 아주 여기에서 일종의 그 분개를 할 정도로 헐버트 박사께서 한글 사용을 강조하시죠. 예. 이 책에서. 이 책을 직접 쓰셨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신 지 3년 만에 지금 직접 쓰신 책이죠. 그렇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언어 능력이 대단하신 겁니까? 우리 한글이 쉬운 겁니까? 저는 예. 한글이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헐버트 박사의 그 자서전 한 구절을 보면은 자신이 한국에 와서 4일 만에 한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한글이 편리하고 이 조합이 잘 돼 있어서 가 하면 기억 오고 아를 보태면은 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이걸 읽었다는 겁니다. 4일 만에. 그리고 예. 일주일 만에 이 위대한 한글을 한국인들이 무시하고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헐버트 박사의 뭐 어느 능력보다도 물론 그분이 뭐 타고난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예. 한글의 우수성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헐버트 박사의 전생이 성산문 선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 나누다 얼핏 드는데요. 네네.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도 많았었고 네네. 또 그 어떤 올곧은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이 전생이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한글을 잘 사용하시기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도 뭐 그 금융기관에 제가 근무한 사람이지 한글 학자는 아니고 그랬는데 예. 이분이 유달리 성산문 그 학자를 정말 그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한글 창제에 있어서 성산문이 공헌이 제일 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또 세계적인 신문에다가도 성산문을 많이 묘사해 놨습니다. 그런 어떤 한글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책을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정말로 그 깊이 이해하고 이제 한글을 이해하고 또 코리안 랭귀지라는 이름으로 외국 잡지에 직접 이제 그 글도 쓰시는데 띄어쓰기라든가 또는 그 구두점을 찍어서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분이 지금 선구적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 책이 나가고 난 뒤에 특히 더 한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특히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제일 먼저 세종대왕 이래로 훌륭한 한글학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시경 선생님이 189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 헐버트 박사님은 1889년에 이 책을 내셨고 그다음에 또 1892년부터 한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을 헐버트 박사께서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면서 또 주시경 선생이 헐버트 박사가
그때 그 감리교 출판사인 산문 출판사를 예, 운영하셨는데 예. 그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예, 주시경 예, 선생님께서. 예. 그러면은 주시경 선생님이 헐버트 박사하고 한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그렇겠네요. 것이다. 예, 엄청난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한글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게 지금 그러네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많아지고 예, 있습니다. 예. 이분의 이제 업적 중에서 이제 저희가 역사학자로서의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국사라는 책을 1905년에 쓰셨고요. 네네. 그리고 대한제국 멸망사를 1906년에 출판했는데 이 책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한국사는 제가 사실 10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을 보고 예. 저도 처음 그 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 우리가 1000페이지나 되는 책을 그냥 뭐 쓴다고 그래도 이건 쉽지가 그렇습니다. 않은데 예. 근데 그 서문에 보면은 자기가 15년에 걸쳐서 내가 이 공부를 했다라고 분명히 예, 써놨습니다. 예, 거기에. 예. 그 15년을 걸쳐서 해서 1905년에 출판을 했지만 1900년부터 이거를 이미 1901년부터 이걸 이미 그 자기가 발행하던 한국평론에 그 게재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연재를 하셨군요. 연재를 하셨습니다. 예. 이거를. 그런데 한국 역사책 중에서 그 전에도 뭐 틈틈이 뭐 외국인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분은 종합적으로 집대성을 했다라는 거 한국 역사를. 예. 그래서 이제 단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또 특히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조선 시대에 대해서는 역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당대니까. 그렇죠. 예, 당대 예. 왕조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쓰면은 뭐 그러네요. 즉각 뭐 예. 잡혀가죠 이게. 그러네요. 그런데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아서 조선 시대의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이야말로 예. 진정한 한국 역사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역사책이 그러면 질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질도 자신이 동사 강목, 동국 통감, 예.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국사책에서 배운 예.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한국 사람이 많이 도와줬겠죠. 예. 옆에서 예. 도와줬겠지만은 자신이 자신 있게 이 책을 나는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책이 한국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책이라고 자부를 한다라고 서문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예. 그만큼 한국 역사책으로서는 저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한국인들이 쓴 역사책하고 포함해서도 이게 가장 종합적인 역사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멸망사. 대한제국 멸망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대한제국 멸망사는 이제 역사 플러스 한국의 그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한국의 문화가 어떠해 왔느냐, 이제 이런 한국의 민족에 대해서 특히 기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한민족이 어떤 유래를 거쳐왔으며 또 어떤 역사적 유물을 남겼으며 또 민족적 특성은 어떻다. 이제 이런 걸 남기고 그래서 이제 또 한국을 집대성했다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특히 선교사들 오는 분들은 이게 한국 길잡이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는 이 책의 의미는 이제 1905년에 을산 늑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뺏기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라에 뺏기는 슬픔을 이 책에 담았어요. 이 헐버트 박사께서. 그래서 아까 이제 정 선생님께서 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헐버트 박사가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국인들이요. 당신들의 살 길은 교육뿐이요. 당신들이 빨리 교육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일본이 당신들을 야만인이라고 멸시하는 거를 상세를 해서 세계적으로 우뚝 서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이 책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헐버트 박사께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면서도 이런 저술들을 남기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지금 100년 뒤에 우리 모습을 헐버트 박사께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예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헐버트 박사께서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에 족벌 정치를 아주 이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양반 영어 표현을 보면은 정치적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이제 족벌 정치의 폐해를 그야말로 끼리끼리 다 해먹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얘기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상을 또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방 그 방백 수령은 그 500달러의 자리가 자리를 판다. 그리고 관찰사, 도지사도 엄청난 액수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부패를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또 그 어떤 이제 왜 그러면 한국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실용적이지 못했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 예. 그리고 너무 주작에 빠졌다. 한국이. 그래서 예. 관념적인 지성인들이 그 관념 속에서 살았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죠. 그게 이제 예.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은 한국 연구보다 중국 연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하와이 그때 이제 이민을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배불리 먹는 것보다 그냥 글만 읽고 선비가 되는 것만 더 한국 사람은 원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죽은 사람을 산 사람보다 더 훨씬 숭상하고. 숭상하고 예. 우대를 예. 하고 이제 밥도 더 갖다 얹고 자기는 굶어도 돌아가신 분들이 밥을 갖다 바치는데 그런 거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있었을 건데 어떻든 우리나라가 너무 관념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 이런 거를 정확히 그 꿰뚫어 보셨는데 이분은 타고나게 그 역사학에 대해서 어떻든 아주 그 깊이를 가지고 또 분석할 줄 아는 분이었다. 근데 그것은 이 학창 시절에 이분이 뭐 학생 시절에도 고전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히랍 신화나 또 섹스피어의 이런 글을 많이 읽어서 이제 그런 지식을 평소에 쌓았다. 그런 결과가 분석적이 되고 그러네요.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에도 또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이제 한국의 가능성은 이분이 그 미국의 하퍼스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국의 그 5대 그 문화유산이라고 이거를 이분이 또 미국에다가 또 이렇게 1902년도인데 예. 그거를 갖다가 실었습니다. 그게 예. 실어서 뭐 한국에서 그 금속활자 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예. 그다음에 또 그 현수교라고 임진강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예. 좀 얘기가 길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것 말고도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폭탄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 이장손이 이 선조 때 이제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이 소리 글자로서 세계에서 최초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한민족이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데에서 중국의 어떤 한문이 어렵고 이래서 스스로 만들었다는 독창성에 대해서 제일 가장 우수하게 받고 또 한민족의 성공 잠재력 이런 문화유산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한국에 와서 겪어보니까 한민족이 진짜 그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의 처처는 기회를 못 가졌다.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성공 잠재력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헐버트 박사와 고종황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헐버트 박사와 고종황제 관계를 책 속에서는 어떤 때는 뭐 친구 같고 또 어떤 때는 고문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아주 그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지금 써놓으셨거든요. 어떤 네네. 그런 관계들이 가능했을까요? 고종황제하고 헐버트 박사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 지도자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계로 보기보다는 멀리 있으면서도 신뢰를 쌓는 신뢰가 쌓인 그런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고종황제께서 불러서 가고 이러기는 하셨지만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친하게 뭐 이렇게 늘 가서 뭐 이런 그런 그 구조도 아니었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헐버트 박사는 첫째 민영환 선생하고 이렇게 매우 가깝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민영환 선생을 동양에서 가장 헐버트 박사가 봤을 때 지성이 높은 분이다. 이게 이제 그분이 결국 자결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또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 평가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뺏긴 책임으로 자기가 자결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영환 선생을 가장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각자들하고 헐버트 박사가 교류를 하면서
정말 지성이 보이고 또 정의가 보이고 인격이 출중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종 황제에게 이제 항상 들어갔고 소문이 예, 들어갔고 예. 또 고종 황제는 필요할 때마다 그 헐버트 박사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처리하고 이러는 것도 신뢰를 할 만하구나 이제 이게 더 쌓여졌다고 그렇게 예,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직후에 이제 고종 황제도 항상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책 속에 보니까 식사도 미국인들께서 주시는 것만 드실 정도로 이제 네네.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은 이제 그 고종 황제를 이렇게 백성들 이렇게 일부 세력들이 이제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헐버트 박사를 비롯한 몇 분들이 권총을 가지고 불침번을 서는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가 시해되시잖아요. 예, 예. 이제 시해된 직후에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종 황제가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어떤 죽음의 그 어떤 공포에서 시해의 공포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계셨을 적에 미국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뭐 열쇠를 잠가서 이렇게 막 식사를 나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예, 그 안에 가서도 왜냐면 국내에 뭐 또 혹시라도 또 누가 누가 중간에, 이렇게 예, 예. 독을 넣고 이럴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헐버트 박사하고 언더우드하고 이렇게 처음 불침번을 쓰면서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예, 썼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뭐 기록이 일일이 다 남아있지는 않은데 하나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11월 27일 이게 춘생문 사건이라는 건데요. 춘생문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 말하자면 애국 충정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고종 황제가 그때 일본 대신들한테 전부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일본 대신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예, 예. 어디 뭐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게 묶여 있으니까 이 고종 황제를 빼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예. 춘생문 사건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날 밤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다음에 또 헐버트 박사 그다음에 에비슨이라고 또 우리가 재중원 예. 의사였던 예, 예. 그분 세 명이 다 뭐 30대 청년들이었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고종 황제를 지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경복궁에서 이제 처음 궐 내부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이제 권총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주위를 지키는 그때 당시에 미국인 또 그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예. 그 다이라는 장군한테 권총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고종 황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신 들어오고 거기에서 엄청난 투쟁을 하면서 대신들은 이제 또 백성들이 만약에 경복궁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대신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죽게 성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예, 예. 고종 황제를 볼모로 잡고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들 목숨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막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헐버트 박사 이런 분들이 못 가게 고종 황제를 못 가게 그 침전에 이렇게 계시게 하고 예. 그래서 투쟁하는 장면이 저도 아주 그냥 그걸 읽으면서 예. 어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나라가 약해지니까 한 나라의 이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미약한 존재로 되는데 그 와중에도 고종 황제께서 한 번도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침략 야욕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이제 단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는 이런 사건인데 이 책 속에서 헤이그 밀사는 4사람이다. 네네. 우리는 흔히 이제 헤이그 밀사 3분으로 이종, 이상설, 이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헐버트 박사를 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제 정 선생님 그 앞에 미국의 특사로 간 걸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이제 1905년에 이제 미국의 특사로 이제 헐버트 박사가 또 고종 황제 먼저 특사로 예. 선정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우리나라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어서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게 되면은 예.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위반을 하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테프트 가스라 조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가게 되니까 이 헐버트 박사를 민용환 선생이 추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고종황제 친서를 들고 가는 이제 특사 역할을 한번 하시거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고종황제께서 이제 1907년에 헤이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3명의 특사를 파견하시는데 그때 당시 헐버트 박사는 그분들보다 먼저 고종황제께서 당신은 이 세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나라의 국가 원수들, 우리나라하고 그때 9개국이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원수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본의 그 어떤 만행을 그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이렇게 토의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특사증을 주십니다. 그 특사증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있습니까? 책에서도 그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헤이그에 가신 3분만 헐버트 박사도 헤이그에 가셨습니다. 가시고 또 러시아도 가고 러시아 황제도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헤이그에 가셔가지고 이상설, 이준, 이희종 이 3분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또 거기 그 피스 클럽이라 평화 클럽이라는 그곳에서 또 연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박해를 이 부당성을 거기서 질타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고종황제의 전체의 특사 외교에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외교에 4분이 특사가 임명이 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3분으로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건 안 된다. 4분이 특사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3분이 특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헐버트 박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준 열사도 서울에서 빠져나가시게 된 것도 일본이 헐버트 박사만 미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감시하니까 그 사이에 이준 열사를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 어떻든 계획된 그 이준 열사를 내보내시기 하기 위한 계획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그 이준, 이상설, 이희종 이분들과 헐버트 박사는 또 이미 그 전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단순히 제각각으로 임명됐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종께서 임명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고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할 때는 나라 잃은 임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무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헐버트 박사께서는 고종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왜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었다고 봤는지. 헐버트 박사는 이제 고종을 어떤 글에 이렇게 보면은 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다든가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연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또 높이 평가하신 거는 우리가 자기 아버지 대원군은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고립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셨잖아요. 이제 쓰셨지만은 고종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서양하고 이렇게 문물 교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개화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개화를 주장하시는 과정에서 고종 황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개신교도 또 기독교가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종 황제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다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개화에 대한 생각 또 근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1887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이게.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서대문 전차가 놓인 게 1899년입니다. 근데 1900년에 이미 한강철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지금 그 강제병합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1910년 아니에요. 그 이미 이전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근대화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에게도 아까 제가 미국의 그 헐버트 박사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이제 고종 황제 친서를 들고 갔다고 했는데 그때도 울산 늑약이 있고 난 뒤에 고종 황제께서 나는 일본의
절대 을사늑약을 승인한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절대 윤허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헐버트 박사에게 전보를 칩니다. 그 전보가 미국 국무성에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종 황제가 우리 근대 역사상 나는 일본한테 굴복하지 않았다가 예. 이거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네요. 그걸 헐버트 예. 박사를 통해서, 통해서 했는데 그 배경이 좀 이제 중요한데 예. 그 전보를 치기 위해서 헐버트 박사가 와싱턴에서 12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예. 그럼 서울에서 을사늑약이 11월 17일 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보를 치는데 서울에서 치면 일본이 그 다 또 조사를 하고 일본이 이걸 또 빼가기 때문에 예. 전보를 칠 수가 없었어요. 예. 고종 황제가. 그래서 중국의 그 지프라는 그 도시에 예. 가셔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전보를 치게 하는데 그 지프가 제가 뭐 역사책에서 지프만 들었지 어딘지 몰랐는데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그 중국의 지프가 어느 도시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예. 그 지프가 지금 옌타입니다. 옌타 연대라고 그러죠. 예, 연대, 그게 예. 인천에서 가깝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주 이제 제일 가깝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외국 군함들이 거기가 정박하고 있는 맞습니다. 국제 도시로서 예, 예. 활동을 했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를 그런 어떤 근대화의 의지가 있었던 분으로 평가를 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나라를 빼앗겠느냐 그렇게 의지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를 헐버트 박사는 첫째는 한국은 이웃 나라를 잘못 만났다. 예. 그래서 뭐 심지어 한국이 이웃 나라와서 얻은 것은 약탈뿐이다. 예. 이렇게 많은 글에서 표현을 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 헐버트 박사께서. 그러면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그냥 계속 물어뜯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침략주의에서 그 어떤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적으로 그러면 한국에 문제가 없었느냐. 아까 이제 정선생님 예. 지적하신 대로 뭐 부패, 수구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특히 내적으로 그 문제 되시는 되는 부분이 한국이 이제 아까 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용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해가지고 너무 관념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결국 부패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네. 꼭 말씀드리면은 당시 청나라, 러시아, 일본은 한국을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한국하고 조약을 맺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원래대로 조약 내용대로 내용대로 그렇죠. 하면은 예, 예.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이 조약 내용대로 도와주지를 못한 거를 헐버트 박사께서는 아주 그 중요한 한국이 나라를 뺏긴 원인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이제 나중에 문서로서도 존재했다는 것도 밝혀지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고종을 탓하기 전에 사실 일본의 침략주의를 탓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오히려 근대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 당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1800년대 후반에 그런 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근대화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지. 예.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화했다 이렇게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역사관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고종 황제께서 이제 해외은행에 맡겼다가 일본이 탈취해간 내탕금. 네네. 이것도 사실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자까지 붙여본다면 조 단위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꼭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네.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헐버트 박사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907년에 그런 밀사로 가셨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또 미국 내에서 가시면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미국 언론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한국은 정말 이게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양반이 가장 중요하게 그 여기시는 대목이 그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그 미국에서 그 가지고 왔는데 예. 한국 사람들은 꼭 다시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예.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런 예언을 하신 겁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예. sure, Korean will fight. 이제 이렇게 싸울 거다. 예, 싸울 거다. 예. 이제 이런 그 기사를 이분이 그 직접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욕 타임즈를 찾았습니다. 예. 이게 여기 보시면은
sure Korea 그러네요. will fight. 이게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예,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그럼 거기에 기고를 하셨던 겁니까? 저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이제 예. 기자들. 그래서 기자가 이걸 이제 쓰신 거죠, 이제 이게 그렇군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을 위해서 또 그 미국의 이제 독립운동가들 나중에 이제 서재필 박사나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이 미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그분들을 도와서 함께 끝까지 함께 예. 활동을 하시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봐라 한국에 이렇게 독립의지가 굳건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글도 쓰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지요. 예. 그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느덧 이제 4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86살의 노구로 오셔요.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86살이면 사실 너무 나이가 연로한 맞습니다. 나이시잖아요. 여행하시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나이신데. 네, 근데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배제 학당 시절부터 만나가지고 이제 두 분이 뭐 어떻든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하고도 교감을 하신 분이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교감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뭐 두 고종 황제나 이승만 대통령이 다 헐버트 박사한테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오시기 해방이 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헐버트 박사를 꼭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당신이 광복절 경축장에 당신이 앉아 있는 게 도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헐버트 박사는 그 전에부터 사실은 여러 편지나 구절에서 서한 구절에서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AP통신 기자하고 회견을 하면서 나는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에는 뭐 그 아주 영국의 유명한 위대한 뭐 뉴턴도 있고 그렇죠. 위대한 분들만 있는데 거기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제 이런 소원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 소원을 이제 1948년에는 못 이루시고 왜냐면 부인이 아프셔가지고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해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1949년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초청을 하셔서 이제 서울에 돌아오시게 돼가지고 이제 인천에 이제 자기가 23살에 이제 왔던 오셨던, 곳에 86살에 63년 다시 그러니까 오시기는 40년 만에 오셨지만은 이제 첫 드릴 때는 그래서 오셔서 그럼 오실 때 배로 오셨네요. 미국에서 이제 선편으로 미국 해군 그러면은 노구에 얼마나 몸이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뭐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인천에 오셔서 땅을 붙들고 우셨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오셔서 이제 오시자마자 호텔에 뭐 여장도 못 풀고 바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7월 29일 날 도착하셨는데 이제 8월 5일 날 그 안타까운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시죠. 그럼 오신 지 일주일 만에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소원은 이루셨지만 우리한테는 좀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이제 특히 이제 그분이 그때는 정말 한국인들이 질문할 것도 많고 이랬었는데 그 이제 못 보시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제 뵈셨는데 국무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하고 가셨다. 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건국 공로훈장을 드렸는데 이 책 속에서 지금 현재 태극장을 드렸는데 그 당시는 어떤 훈장의 어떤 서열도 없는 상황에서 드렸는데 너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김병기 대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건국 공로훈장이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지금은 독립장이라고 그럽니다. 태극장을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말하자면 3등급이죠. 3등급인데 이제 이 헐버트 박사가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1950년에 이제 3월 1일 날 준 훈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마침 뭐 정부가 막 수립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때 어떤 훈장 규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됐을 때 일단 외국인이니까 태극장을 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왜냐하면 공적 조서에도 조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독립운동사적으로 봐서도 이 일산늑약을 막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일산늑약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굴복시킬 정도로
루즈벨트가 자신이 한국을 일본에 넘기는데 동의했다라고 나중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이 헐버트 박사가 투쟁을 해서 외국 사회나 또 그 일본이 가장 또 무서운 존재였고 예. 그런 분이라서 저는 이분에게 대한민국장이 꼭 드려야 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논의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끝으로 헐버트 박사님의 어떤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탁월한 능력과 함께 그런 어떤 탁월하고 고매한 인품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그 집안의 이제 가훈이 인격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 가훈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분의 어떤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예. 정 선생님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인격이 승리보다 중요하다는 이제 가훈일 뿐더러 그 다음에 편법은 원칙을 이기지 못한다. 또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분한테 뭘 배워야 되느냐? 저는 첫째는 이 지성인의 길이 무엇이냐? 예. 이분은 지성인이라는 거는 학문에 정말 출중해야 되죠. 첫째는. 근데 그 학문을 다른 데다 쓰면은 나쁜 데다 쓰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했고 또 올바른 가치관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지성인이 참된 길이 무언가를 저는 배우자고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라 사랑도 이분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필요할 때 나서는 게 나라 사랑이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는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그게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필요로 할 때 정말 자기가 특히 이제 구한말 나라가 빼앗기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국심도 이분은 right patriotism, 그러니까 올바른 애국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애국심을 강조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right patriotism, 올바른 애국심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제 이걸 또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후손들이 이분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 미래가 더 밝다. 그래서 우리도 헐버트 박사는 요즘 표현하면은 한편으로 또 열린 세계인이거든요. 한국을 유달리 사랑한 분이지만 또 열린 세계인이니까 우리도 이제 또 세계 속에서 열린 세계인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이분을 제가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외국인이지만 이분의 역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이분한테 보답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그런 보답을 하면은 그 국제사회에 인정이 돼서 맞습니다. 우리가 보온을 아는 문화민족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도우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기억해주고 보훈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예. 안다면 아마 우리 나라의 브랜드가 더 국격도 높아지고 예. 또 우리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말 파란 눈의 한국권 헐버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감동했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그 취재와 그 집필을 해주신 김동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헐버트 박사가 세상에 좀 더 많이 이 진면목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반드시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